강동구 성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애매하다 이거예요. 뭐로 해야 되냐. 그래서 찾아오셨죠. 주택만 분양하는 시행하는 업자 스타일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초장기로 갈 거면 전 4만. 그러면 상속도 그냥 자녀한테 바로. 그러니까 한 세대 건너뛰고 상속하고. 그러면 그 주변을 갖다가 다 지금 뭐 이잡듯이 다 그걸 뒤져가지고 그 다 조사를 다 해주시고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모신입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야외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저희가 PM을 진행하는 건이 있어서 오늘 현장 조사차 스케줄을 잡아서 나왔는데 마침 또 비가 오네. 자, 여기는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 그 천호역 앞에 요새 주상복합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젠트라스도 보이고 그쪽에서 이제 천호역 남측으로 와서 행정구역은 이제 성내동인 뭐 그쪽 블록이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요 길이 이제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런 필지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부지를 의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PM을 할 때 땅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한 3, 4년 전에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검토 좀 해달라 라는 그런 의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장에 왔고 뭐 임장원 씨랑 와서 촬영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 뭐 개발팀에서 직접 이 주변에 로컬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임대차 수요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길은 천호역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술집부터 다양한 소매점들, 병원, 사무소까지 많이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블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구옥들이 많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은 막 이런 2층짜리 상가도 있고 한 4층짜리 건물인데 이런 빨간 벽돌 건물들도 있고 그런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사실 황금돼지 TV를 오래 본 분들은 이거 좀 낯설 거야. 얘네가 왜 골목가에 안 있고 여기에 있지? 거의 이런 선이 없는 4m 아니면 6m인 주택가에서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범한 분들이 주택가에서 뭐 소액으로 건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연적이게도 원룸 건물, 상가주택 건물을 이제 많이 다루는 채널이 됐긴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이 아닌 이상 강남에 막 이런 꼬마 빌딩이 막 그런 많은 지역이 아닌 이상 이런 입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채널을 애청해 주셨고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애매하다 이거예요. 뭐로 해야 되냐. 그래서 찾아오셨죠. 핫하거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런 워크인 고객 그러면 사실 또 상가를 지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막 다니는 그러기엔 좀 애매한 거리일 수 있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거나 지하철역이랑 주동선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가 원래 우리끼리 와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이참에 PD분도 있어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가주택으로 베이스를 잡고 설계도 이미 몇 개 안을 받아봤는데 오늘 조금 검증하러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여기 제가 좀 봐둔 건물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뭐 대부분 아니면은 그냥 뻔한 그냥 황금돼지 그냥 스타일 그냥 아니면 주택만 분양하는 시행하는 업자 스타일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필로티에 그냥 다세대 해서 그냥 분양하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안쪽 필지에서 해도 되거든. 땅값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하는 분들도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대로변에 이렇게 순 다세대 순 주거용으로 개발한 게 있고 지금 여기 제 뒤에 보이는 거는 딱 강남이나 성수 같은 데서 좋아하시는 올근생 건물이에요. 전부 한 개 업체가 쓰고 있는 통사옥으로 임대를 맞춘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임대가 아니고 실사용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쓰려고 지은 거고. 근데 이제 1층을 또 이렇게 주차를 많이 확보를 했죠. 게다가 이 주변에는 사실 딱 보니까 지하를 판 건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 건물이 이제 신축인데 지하가 있고 나머지 건물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래도 좋게 생각할 거는 거의 3층까지는 임차가 좀 차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해요. 근데 1, 2, 3층이 뭐 학원, 자동차 관련한 뭐 이런 업종, 용품점 들어와 있죠. 여기가 딜레마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 한번 저 뒤에를 볼까요? 저기 두 개 건물은 둘 다 올근생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위에까지 다 사무실이고 그 옆 건물도 이제 4층까지 맨 위층 빼고는 사무실인데 사실 사무실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축비를 들여서 임대하기에는 조금 수지가 안 맞고 근데 그러자니 주택을 섞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건물의 기획 완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그 이 입지에서 이제 땅값이랑 공사비를 들였을 때 상권이 또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그 실질적인 상권이 어디까지 올라오는데 거기에 따라 내 명의에 주택이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주택이 들어갔을 때 투룸이 맞냐 아니면 1인 가구가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1층 주차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지하는 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신축 정규반을 들어야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들어도 사실은 내가 땅을 사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건축법에 의한 설계 이외에 건축사한테 내가 내 땅을 내 건물을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주세요라는 그 디렉션을 줄 때 결국에 건축주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는 결국 그 상권과 입지, 현금 고려되고 건축사는 그거를 반영한 다음에 건축법에 맞게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상담 오는 분들 보면 건축사 잘 만났어요. 건물 이쁘게 지었어, 설계했어, 시공사도 잘 만났어요. 그래도 싸게 잘 지었어. 근데 임대가 뭐 안 나가거나 임대가 나가더라도 나중에 건물 지어보고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알고 따르게 아예 구성을, MD를, 건물에 대한 이런 거를 바꿨으면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왕 하는 거, 내 돈 몇 억 들어가는 거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러 나와봤습니다.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건축사, 시공사 다 미팅을 해봤지만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제일 앞단 기획과 제일 끝단, 그랬을 때 돈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카메라 들고 저희 둘이 왔지만 개발팀에서 별도로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주변에 숙식까지는 안 하고요, 조사를 좀 면밀히 해서 저희가 이분한테 좀 브리핑을 또 드리고 기획안을 잘 정리를 해서 이런 동네 분위기에 위치한 물건이다, 그렇게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분량 많으셨죠? 날도 더워가지고 추석 그리고 또 마침 대표님이랑도 한 번씩 갔거든요. 그날은 또 그랬어요? 비가 오더라고요. 과장이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열심히 현장 조사했고, 저희도 좀 다녀왔고. 네. 직접 가서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블럭을 완전히 로컬을 다 해집으면서.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날도 더웠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저희 오늘 그 부지검사 PM 브리핑 드릴 자료는 총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입지 필지부터 금융이나 저희가 생각한 대안들,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비교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총 사업기간까지 이렇게 해드릴 거고, 고민이 많아서 3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워낙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건 기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우선 대중교통은 뭐 천호 역세권, 특히 천호역이 서울의 동측부의 좀 교통 허브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강동구도 그런 걸 밀어주는 것 같고요. 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개발을 하는데 인허가에 있어서 특별히 이슈가 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신축 대출은 수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받거든요. 토지담보대출, LTV를 활용한 80%를 활용한 대출은 최소 정도는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대출을 더 꺼내겠다, 최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최소 1억 원은 당연히 가능하고, 만약에 2 이상 돈을 꺼내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간평 작업을 하면 건축 허가서를 들고 가면 추가로 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담보는 대출 많이 해주네. 나대지 만드는 조건, 그러니까 주택이 없어져야 되고요. 이제 건축 허가까지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실 거라는 걸 전제하에 제가 요거는 산출을 한 거고요.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개발 비용은 1, 2, 3안이 다시 수준에서 진행이 돼요. 사실상 대출을 꺼내신다고만 하면 이 사업비는 이자 비용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상속세 이외에는 내 돈을 안 들이고 개발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준공까지의 총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토지 대출만 받아서 이 금액이 커버가 가능하다. 기획 얘기인데, 그 사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한번 드렸을 때 막 지하도 고려하고 계시고, 또 상담 오셨을 때 우리 막 올근생 고시원 얘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 담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정말 자연스러운 좀 활발한 상권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권은 이 사업지보다 북부 한 100m 인근에 있는 동안교회 라인까지예요. 기어킹 아래 건물까지. 그래서 그거부터 남쪽으로는 상가가 이어져는 있는데 솔직히 뭐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 공실도 다수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층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공실이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맨 뒤쪽에 첨부를 해놨는데, 상가를 너무 많이 짓거나 지하를 하는 거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보유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 관리 편의성도 좀 최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실 위험도 그만큼 좀 적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세도 시세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주거랑 상업을 좀 섞어야겠다, 그게 맞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총 3개 안으로 제안을 드릴 건데요. 1안, 2안, 2개 안은 상가주택, 3번째 안은 공동주택이에요. 다세대, 흔히 하시는 빌라로 진행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나중에 엑싯을 언젠가 하실 때 좀 쪼개서 하나씩 하실 수도 있고 분양을 하실 수도 있고, 첫 번째 안은 상가를 좀 특화한 안이고요. 두 번째는 원가를 최소화한 안이고요. 세 번째 안은 좀 전세 풀피, 수익은 다소 낮지만 좀 안정적이고 전세를 막 놔서 내 돈을 추가로 더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그런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째 안은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를 다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고 1, 2층 상가, 3, 4, 5층 다 옵니다. 이랬을 때 총 사업비는 정도 든다. 근데 대출이 나오니까 받아서 사업은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이랑 비슷한데 주거 상품성을 올렸어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가를 아끼겠다는 게 좀 그냥 전략입니다. 얘는 원가가 확실히 좀 아껴져서 한 1억 원대에 끊을 수 있고 요거는 비용이 조금 더 줄일 여지는 있거든요. 제가 건축비를 좀 세게 잡기는 해서 이걸로 이제 사업성을 계산을 해보면 건물의 본질적인 수익률은 전체 월세로 뒀을 때 8%가 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4만이고요. 요거는 다세대로 제가 기획을 한 거예요. 요것도 용적률은 다 썼고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 원가 다 회수하고도 돈이 더 생기고 공사비가 빠지네. 그렇죠. 그리고 금융권 대출이 안 남는 거죠. 이걸로 다 갚고도 몇 천이 남으니까 이자도 안 나가고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아니다. 대출이 싫으시면 이걸 하시면 된다. 전세가 안 나가면 뭐 월세를 좀 돌려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세가 안 나갈 리는 없어요. 보증보험이 돼요. 건설임대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미래에 서울 빌라 시장이 좋아지거나 이 지역에 뭔가 재개발 이슈가 터지면 제일 포텐이 큰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익을 비교한 거예요. 준공 시점의 총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총 원가를 토지 평당가로 나눠보면 내 취득 원가가 대략 얼마인 거냐. 보유하실 때는 남겨지는 금융권 대출, 실투자금, 순현금 흐름.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이 안이 의외로 현금 흐름은 제일 많이 뽑힌다. 자, 1안은 정리를 해보면 상가가 좀 특화인 건물이죠. 그래서 그게 좀 강점이고 여기에 저희가 상가 이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의 업종이랑 이런 것도 다 좀 조사를 했거든요. 노란색이 전부 상가 건물이에요. 붉은색 건물. 주황색은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지하 1층이 있는 건물도 다 표기는 해놨어요. 업종도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작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학원도 좀 들어가 있고 네. 사실 이 면적이면 학원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층에 로비랑 자습장 쓰고 주차를 또 6대를 줄 수 있는 안이라서 이 안은 이런 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샵 아니면 샐러드나 샌드위치 전문점 그런 거 넣으면 무난하게 나갈 것 같아요. 월세가 100만 원 초중반 수준이니까. 그다음에 4만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수익은 적지만 미래에 추가적인 수익 기대가 좀 가능하고 금융권 대출이 안 남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진짜 많은 너무 도움이죠. 좋네요. 이것만은 뭐 이렇게 갈장할지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우리는 뭐 요거는 훌륭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밑밥을 깔려고 다 보수적으로 해놔요. 그래서 이거보다 잘해놓고 칭찬받으려고. 네.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통임대도 이렇게 지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저희가 그 주변 상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건축사도 아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맡기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다 비딩을 해요. 면밀하게 건축사랑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하고 시공사도 저희가 황금대지 종건이 있긴 한데 무조건 저희 수익계약이 아니고 다른 데 시공사랑부터 비딩을 해가지고 최대한 잘하면서 사고 안 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은행도 저희는 네트워킹 돼 있는 은행이 되게 많아서 최대한 저금리로 한도 높일 수 있는 은행을 말씀을 해드리고 저희가 거의 대행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PM 의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거의 위클리로 또 저희가 다 보고서를 드려요. 그 다음에 하시면 뭐 시간적인 건 세이브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금전적으로도 세이브가 돼요. 관공서 무슨 서류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뭐 거 다. 등록이라든가 뭐 인허가. 인허가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다 대응하죠. 그런 작업은 황금대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자체 여기서? 팀이 있어요. 어떤 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다르시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해보셨으니까. 초장기로 갈 거면 전 4만. 그러면 상속도 그냥 자녀한테 바로 그냥 한 세대 건너뛰고 상속하고 그러면 상속세 한 타임 바로 손자한테 가면서 그냥 4만으로 가면 서울이 언젠간 저기 아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보기에 멋들어진 거. 그러면 이제 1안. 1안. 저도 1안. 전 1안이 이제 이 숫자를 떠나서 그 주차 상품성도 그렇고 지을 때 땅을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을 다 활용해서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내 건물을 짓는 거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의사소통이 편하고 내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큰 데 가면은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으로만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가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 오늘 많으셨어요. 도움 많이 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딱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 와가지고 오늘 미팅을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됐고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각각 다 장점, 뭐 단점, 뭐 사업성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확 된 것 같아요. 각각 안에 대한 도면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일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 안, 3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다는 게 좀 정립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일 안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얼마가 나오고 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들고 뭐 주차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 안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수익성 또 단점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니까 수익성은 좀 낮더라도 향후 가치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당장 뭐 수익성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 수익성을 위주로 한 그런 안에 좀 맞추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PM이나 이런 서비스가 건축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개사분들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는데 현금돼지를 문의해 주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을까요? 집사람이 이건 문의를 했는데 가장 좀 적극적이시고 또 젊으신 분들이라서 피드백 같은 것도 좋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게 됐습니다. 그 주변을 갖다가 다 좀 뭐 이잡듯이 다 그걸 뒤져가지고 그 다 조사를 다 해주시고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 뭐 권리금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고 현재 뭐 월세가 어느 정도고 카페가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그거 다 조사를 해주셔고 지하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그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제가 발품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걸 갖다가 제가 하지도 못하는 이걸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맙게 정보를 받습니다.